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6일 날씨도 화창한 수요일입니다. 영상을 보지도 않았지만 좋아요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아직 구독 안 한 분들은 구독해달라고 또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하고 구독도 한 분들은 친한 사람들에게 공유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그래도 요즘에는 100뷰를 넘기도 하고 있어서 그나마 힘든 시기에 기분이 좀 좋아지기도 합니다. 재생 속도 조절해서 보면 후딱 영상 볼 수 있다고 팁을 전해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2026년 빅토리아주 영연방 게임을 취소한 이유는 처음 예상한 예산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오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뒤처리는 뭐 그렇다고 이해하더라도 처음부터 예산 책정이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나 싶은 정도의 금액이라서 한간에는 그냥 선거용으로 질렀다가 선거에 이기고 나니까 걷어들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연방 게임처럼 세계적인 이벤트의 예산을 짜는 것이 꽤 방대한 일을 터이니까 시간도 꽤 걸리는 과정일 텐데, 일부 종목에 대한 초기 예산 책정을 맡았던 컨설팅 업체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은 어디서 경기를 치를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꼴랑 직원 2명 배치되어 있는 그런 컨설팅 업체에 일이 주어졌고, 정해진 시간 안에 예산안을 짜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표를 보면 2022년 1월 20일에 제출된 시설에 대한 예산안이 경기운영위원회 승인이 그 장소 정한 게 1월 6일 혹은 13일, 그러니까 6일날 어디서 한다 알려주고 20일까지 예산안 제출, 13일날까지 어디 한다 정해서 알려주고 20일까지 예산안 제출, 뭐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치를 보니까 진롱에, 벤디고에, 발라렛에 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직원 2명에서 이거 예산을 짜겠다고 돌아다니는 데만 해도 한 달 이상은 걸리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1, 2주 만에 예산안을 짜서 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거 완벽하게 뭐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 개판됐죠. 늘 느끼지만 다니엘은 일하는 스타일이 이런 겁니다. 그냥 질러, 그 다음에 뒷감당 해, 그러고 뭐라 그러면 그냥 뭐 무시해, 뭐 이런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뭐 그걸 뭐라고 저같이 이렇게 떠들어 제껴도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 그나마 그게 다행이긴 하다. 그 세인트 킬다의 루나파크 쪽으로 갈 때마다 그 바닷가 쪽 반대편에 보이는 그 주차장, 야외 주차장입니까? 있고 큰 건물 하나 있고 뭐 그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보면 왜 비워놨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포트 필립 카운슬은 여기에다가 실내 음악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 단계라는 것이 얼마 전에 이제 아키텍처한테 일을 주어서 디자인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했고,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뭐다 왜 나온 것은 없지만 지금 보여진 디자인만으로 봐서는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 발코니도 있고 다들 야외 이렇게 갖다 옆에 붙여놨고 루프탑도 보이고요. 수용 인원은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선이 될 걸로 보인다는데, 공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악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일명 세인트 킬다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포트 필립 카운슬은 일단 이렇게 제출된 디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좋다 요거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하면 또 다시 공급 회사로 돌아가서 걔들이 더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리포트 제출하고, 그러면 뭐 주민 공청회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봐서는 주정부보다 포트폴리오 카운슬이 일은 더 잘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미지만 봐서는 참 이쁘게 보입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실제로 이렇게 이쁜 이미지가 나올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호주 우체국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 호주 우체국이 우표값 인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우체국에서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얼마 올리겠다 이렇게 ACCC 소비자 보호원 뭐 이런데 신청을 하고 거기서 승인을 해주면 비로소 우표값을 올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반 우편의 경우는 1불 20센트인데 이번 신청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1불 50센트가 된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우체국은 384.1밀리언, 그러니까 3억 8,410만 불 영업 손실을 신고한 바가 있습니다. 호주 우체국은 국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 사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법에 의해서 매년 꽤 큰 금액을 사회에 환원해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우표값 올려서 이를 보존하려는 것이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호주 우체국에 따르면 한 가정이 한 해에 보내는 편지가 평균 15장 정도 파악되고, 그러면 각 가정에 연간 4불 50센트 더 부담될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총 20만 군데의 새로운 배달지가 생겨났지만 우편 배달량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5년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뭐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컨세션 카드가 있는 사람들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세션 우표, 이런 거 있다는 건 이번에 제가 처음 알았네요. 하여튼 그거는 기존 60센트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것들 팬데믹 전에 지들 돈 벌었다고 돈잔치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 하여튼 개박살이 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현대 아이서 TN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무려 15개월이나 기다려서 신차를 받았습니다. 기다린 만큼 자동차 번호판도 W8N4U, 이거 한국말 W8N4U, 그러니까 waiting for you라는 말입니다. 까만 바탕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박혀서 차를 받았습니다. 당신을 기다린다. 뭐 얘는 차도 오래 기다렸다, 그죠? 그런데 몇 달 전에는 이 번호판을 발행해준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가 어느 날 갑자기 차주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차량 번호판이 상당히 불쾌할 수 있으니까 오펜시브 번호판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번호판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차량 등록을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waiting for you 아무리 봐도 불쾌할 일도 없고 되려 옅은 미소가 나오는데 또 더 심한 번호판도 많던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차주도 이게 도대체 뭐가 오펜시브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 커런트 어페에 방송이 되고 나서 트랜스포트 뉴사우스웨일즈는 설명을 뭐 나름 하긴 했습니다. 설명도 좀 이상한데 여튼 시스템 오류로 인해 가지고 번호판이 이미 찍혀 나간 이후에 다시 돌려달라는 편지가 바로 나갔다면서 차주가 해당 번호판 돌려주면 그 번호판 때문에 사용했던 뭐 등록 비용이나 뭐 번호판 주문 비용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다 돌려주겠다, 이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waiting for you가 왜 불쾌한 번호판인지는 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건가? 기다리는 게 뭐가 기분 나쁘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취소했던 영연방 게임 처음 예산 짤 때부터 개판이었다. 세인트 킬다에 대형 실내 공연장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 내년부터 우표값이 30센트 오를지도 모른다. W8N4U가 waiting for you, 당신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한편 어제 발표되었던 호주 기준금리는 4.1%, 이전 달과 동일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